같아요. 캐나다 프리뷰입니다. 예,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 부 하키 최강국 중에 하나고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제 캐나다랑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그 하키라는 이 스포츠의 역사를 쭉 통틀어 봤을 때는 캐나다, 러시아가 사실상 투탑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 당시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뭐 좀 러시아는 예전만큼 물론 이제 러시아도 요즘에 세지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죠.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정말 그런 느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캐나다,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스웨덴, 핀란드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동일한 체급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캐나다는 한 반발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이제 많은 풀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캐나다식 하키도 사실은 뭐 잘 먹힐 수밖에 없고 그죠? 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링크가 점점 또 좁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는 링크도 이제 거의 이제 점점 북미식으로 다들 재편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제 요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점점 이제 캐나다가 또 득세를 할 수 있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캐나다는 뭐 사실상 우승을 생각을 뭐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의 전력을 어떻게 다졌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뭐 이 멤버 중에 딱 한 명 바뀌었죠, 그죠? 피에트란젤로 선수 이제 부상으로 하차를 했는데 뭐 부상이라고 해도 솔직히 뭐 부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상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부상에서 이제 뭐 나가게 됐다라는 거고 베닛, 서렐리, 크로즈비, 헤이글, 저비스, 코네크니, 맥키넌 그리고 말샹이랑 마너, 맥데이비드, 포인트, 라인하트, 스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머카, 모리시, 퍼레이코, 피에트란젤로, 센하임, 시어도, 테이브스 그리고 골리 같은 경우에는 비닝턴, 힐, 몽템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팀들의 거의 뭐 최강급 선수들 그죠? 각 팀들이 정말 뭐 에이스급이 뭐 대부분 뭐 상당히 많이 또 이제 동원이 된 것이 사실이고 좀 터프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인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뭐 수비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진짜 이제 좋은 경기력을 그죠? 뭐 공격적이라든가 수비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거의 완벽 뭐 피지컬 툴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도 이제 있는 편이고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나 구멍 난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팀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골텐딩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선수 같은 경우에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이탈을 뭐 이번에 이제 뽑혔는데 그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에트란젤로 선수는 팀에서 잠깐 떠나게 있게 됐고요. 대신에 드루다우티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상 이후로 에크블랜드 선수가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강점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림에서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냐? 네, 다우티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다우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 챔피언십 전적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역시나 이제 뭐 강팀입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뭐 4강 그죠? 4강에서 물론 이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스위스한테 2대 3으로 이제 그 게임 위닝 샷을 쳤고 그리고 이제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어디냐 스웨덴한테 패배를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4강 패배를 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23년에는 금메달 땄고 이제 독일을 상대로 5대2로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2022년은 이제 은메달 땄습니다. 핀란드를 상대로 3대4로 이제 연장에서 패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나 뭐 월드 챔피언십도 이제 갈 만큼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보면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명단은 역시나 그뭐 지금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오프 멀리 가는 팀들 중에서 이제 캐나다 선수 에이스들이 꼬박꼬박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캐나다는 항상 이제 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는 큰일 났는데 올해는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은 항상 상당히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번에도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4강 정도 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직전 연도에 금메달을 땄고, 그죠? 뭐 그 전년도에는 은메달을 따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하키 월드컵이 이제 96년, 2004년, 이제 2016년 이제 요렇게 이제 개최가 되었었는데, 그 하키 월드컵, 왜냐면 이제 이 퍼네이션스 토너먼트 결국 이제 하키 월드컵의 좀 후신 같은 대회라고 이제 뭐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걸 보셔도 이제 뭐 캐나다가 제일 이제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뭐 금메달 이제 한 번, 금메달 두 번, 그리고 이제 은메달 한 번이고, 이제 미국은 금메달을 2096년 대회 한 번 땄었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랑 유럽이 은메달을 이렇게 한 번씩 목에 거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키 월드컵이라는 이런 이제 무대에서도 캐나다는 역시나 뭐 최강의 전력을 보여준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NHL에서 뭐 캐나다인 에이스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제일 좋은 팀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 및 코칭 스태프는 존 쿠퍼 감독이고요. 코치는 릭 토케트 감독에다가 브루스 캐시디, 그리고 피터 버 감독, 감독, 그죠? 코치죠, 코치.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네요. 뭐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NHL 팀들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토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밴쿠버의 이제 전방 압박 체계를 이제 확 바꿔내면서 이제 굉장히 하드워킹 상의 선수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캐시디나 드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보스턴의 정말 역사적인 시즌을 이끈 캐시디, 그리고 뭐 이제 뭐 스탠리컵 결승에도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드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 성적이 정말 뭐 아주 그렇게 진짜 막 스탠리컵 결승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의 모습은 못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가는 팀마다 뭐 베이거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댈러스까지도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감독 코치를 이제 구성을 하고 코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요런 이 명단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슛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비적인 이제 근면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쿠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수들한테 이제 이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 막 이제 이런 감독, 보통 이제 감독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향으로 이제 좀 나뉘어지는데, 쿠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 통제라든가 선수들을 이렇게 좀 융합을 잘 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감독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토케트, 캐시디, 드보 뭐 이런 코치진에서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이제 강팀을 이끄는 이제 요런 그림. 뭐 토케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밴쿠버가 작년에 뭐 플레이오프 또 진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누구냐? 쿠퍼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제 IIHF 월드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이 최근 한 거의 이제 가장 뭐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는 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템파가 그때 이제 한 해 플레이오프를 못 간 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쿠퍼 감독이 이제 이 캐나다를 이끌고 캐나다 감독으로서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이제 진출을 나갔었거든요. 이제 선수를 이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은메달을 땄어요. 아쉽게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스웨덴한테 패배를 하면서, 뭐 그래도 이제 뭐 게임 위닝샷, 그러니까 이제 뭐 슛아웃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도 뭐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이제 뭐 다 이제 연습이 시작을 했고 당장 이제 내일 아침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라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가 정돈이 된 상황인데, 이건 그냥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좀 좋아 보이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라인에는 마너 맥데이비드 라인하트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맥데이비드가 보면은 또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이 선수 플러스 이제 마너, 그리고 이제 마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비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가끔 이제 손을 좀 놓을 때가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뭐 이제 립스 같은 경우는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도 뭐 마너 선수가 나오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누전트 홉킨스 선수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나랑 맥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호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네트 앞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골을 아주 출중하게 넣어줄 수 있는 라인하트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이제 또 득점. 또 이제 라인하트를 여기에 배치를 하면은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먼 선수. 하이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네트 앞쪽이라든가, 물론 이제 하이먼 선수보다 더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적인 측면이 라인하트 선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마너, 맥데이비드, 라인하트가 조금은 무난하게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맥키런이 이 라인 센터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맥키런보다는 크로즈비를 센터로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맥키런 자체가 스피드가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윙에서 스피드를 활용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크로즈비도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거의 아직도 좋은 경기력을 펼치긴 하지만 사실 뭐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맥키런이랑 비교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맥키런의 스피드를 좀 윙 부분에서 잘 활용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조금 더 경기를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맥키런을 윙으로 집어넣고 마샹이랑 크로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올림픽 당시에도 그때 이제 크로즈비, 마르샹, 그 누구냐, 베르제롱 이제 요렇게 이제 이 라인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 그 라인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샹 선수를 이제 크로즈비 라인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크로즈비의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지켜주는 역할이라든가, 그죠? 이제 마르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싸움이라든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막 신경 긁고 이런 것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인에 포인트 선수를 집어넣고 스톤 선수 그리고 저비스까지 집어넣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3, 4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체킹 게임으로 깨 부수는 느낌에서의 체킹 게임으로 상대방을 깨 부수는 것 플러스 득점에서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운영이 나오면은 캐나다가 굉장히 경기를 쉽게 수월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역에서 턴오버를 유도하는데 정말 이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크 스톤 선수.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스피드라든가 역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근면한 투웨이 게임 이런 거 아주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포인트 집어넣고 저비스 선수 또 이제 스피드 빠르고 마무리 능력 좋기 때문에 또 스톤 선수의 조금은 아쉬운 스케이팅 게임을 약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저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또 그 캐롤라이나에서 그죠? 아주 이제 근면한 하키를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에 적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라인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스톤 포인트, 저비스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인을 잡았고요. 4라인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 헤이글이랑 서렐리를 집어넣고 베닛이랑 코네크니는 보고 집어넣어 줄까? 누가 들어가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거친 맛을 좀 살리고 싶으면 베닛 선수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코네크니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역습 상황에서의 더 이제 위협적인 상황. 코네크니가 이제 보면은 상대방의 플레이를 한번 끊어낸 다음에 역습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이글이랑 서렐리도 수비 경기력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네크니 선수를 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을 짜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운영은 역시나 뭐 탑 라인에 이제 뭐 1, 2라인에는 여전히 뭐 슈퍼 선수를 많이 스타 선수를 많이 배치가 돼 있고 3, 4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깨 부수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고 뭐 득점에서도 이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자원들로 좀 생각을 해봤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브스랑 머커 무조건 1라인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정도는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팀의 이렇게 1라인급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뽑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이 같이 그냥 이제 왜냐하면 소속팀에서도 호흡을 맞추고 결국 대표팀에 와서도 그냥 무난하게 호흡을 맞추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테이브스 머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느낌으로 이제 선발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때릴 이유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어더 선수랑 다우티 선수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퍼레이코를 집어넣어도 괜찮기는 한데 사실은 결국은 올림픽에는 피에트란젤로가 들어가게 될 거고 올림픽에 피에트란젤로가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시어더랑 피에트란젤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굳이 다른 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에서는 결국 이제 본 무대에서는 시어더 피에트란젤로를 쓸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새로운 조합을 이제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다우티가 그냥 시어도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맞추는 게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리시 선수랑 퍼레이코를 이제 이 조합을 시키면은 이 퍼레이코의 좀 장신, 사이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리시 선수의 체격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대신에 이제 퍼레이코 선수가 이제 좀 퍼운반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리시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공격형 수비수와 물론 이제 뭐 그냥 생 공격형은 아니지만 그죠?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랑 그리고 좀 이제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이제 선수를 모아주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임이 사실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나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비 경기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못하는 게 없는 유형의 선수기는 하거든요. 그 과정에 스피드도 꽤 빠른 편이고 기본적으로 뭐 진짜 뭐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뭐 공격에서의 기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다우티라든가 모리시가 조금 이제 조합이 살짝 어긋나고 잘 안 맞고 그런 느낌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세나임이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센하임이 탑6에서 들어가면서 조합을 짤만한 그 느낌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진 이렇게 구축됐다고 말씀드리고 골리진 같은 경우에는 비링턴이랑 힐 그리고 몽테모입니다. 뭐 비링턴 이제 뭐 주전 지금 이제 뭐 이미 이제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나오게 될 예정인데 전에도 제가 이제 뭐 비링턴이 주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내용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도 당연히 비닝턴이 사실은 넘버1이 되어야 되고 이제 세컨드가 이제 에이든 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압도적인 로스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이 팀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팀들은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진짜 완전히 조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정도 되는 이 팀들에서도 조금 더 탑독의 이미지에 위치해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그냥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거의 빈틈이었고 뭐 정말 스피드가 좀 빈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빈틈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보통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피드, 기술, 득점력, 플레이메이킹, 피지컬 플레이, 체킹이라든가 그 다음 뭐 스페셜 팀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스케이터를 의 영향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좀 네트 근처에서만 좀 득점이 많이 뽑힐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든가 좀 이제 네트 지근거리에서만 이제 뽑힐 수 있는 유형의 선수만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이제 넓은 영역에서도 이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자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죠. 네트 앞쪽에 이제 또 득점을 또 많이 뽑을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뭐 릴리즈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중위험 지역 뭐 이런 데서 자원들이 그냥 고루고루 그냥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스피드하고 뭐 맥데이비드, 맥키런, 뭐 케일 머카 아까 저비스라든가 이런 선수도 그렇고 뭐 기술이라고 하면 또 이제 뭐 다 들어가야 되고 그죠? 뭐 골 잘 넣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하트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냥 일반 봤을 때. 예, 그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탑독으로서의 선수 구성하는 부분. 이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포네이션스 최초 예전에 이제 뭐 로스터 최초 발표됐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전력적인 이점 같은 부분을 잘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변수 통제에 좀 힘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이라든가 선수 진도 좋은데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좀 근데 네임밸류만으로 이렇게 똥똥 똘똘 뭉친 팀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멀리 못 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존 쿠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최고의 선수 또 선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최고의 팀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도 이제 중요하지만 팀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캐나다도 이번에 이제 대표팀을 뽑고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기도 했었고. 왜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좀 너무 이렇게 이제 좀 체킹 라인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좀 스피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시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선수들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결국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뭐 리그에서 진짜 잘하는 선수를 안 뽑고 뭐 수비적인 선수를 막 많이 뽑아가지고 결국 멀리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금 더 그런 게 비춰져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인 대표팀까지 해도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변수 통제에 좀 힘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자원이 다수 선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익숙한 자원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같은 팀 선수들 일단 기본적으로 꽤 이제 선발이 돼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헤이글 서렐리라든가 물론 이제 같은 팀에서 선발된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에서도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바라보시면 이제 헤이글 서렐리 같은 경우에도 템파베이 라이트닝에서 이제 또 몇 년간 이제 최근에 또 호흡을 많이 맞춘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는 거의 이제 뭐 1라인에 뭐 맥키넌 그죠 센터, 그리고 이제 뭐 1라인 수비수 테이브스 머카 그냥 이제 같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콜로라도식 운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도 최초에 뽑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어도랑 피에트란젤로를 이렇게 또 같은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이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서 좀 용이하게끔 조합을 좀 가져가기 용이하게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띄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맥데이비드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물론 맥데이비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제 에드먼턴 오일러스 조합의 냄새도 사실 좀 나기는 나죠. 이번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을 때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르샨 크로즈비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이제 올림픽에서 같은 라인에서 이제 활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스타들이 많이 선발이 된 팀에서 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이거다 싶은 라인 조합을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네임밸류로 그냥 딱딱딱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라인 조합을 찾는데 좀 시간을 걸리는 케이스가 꽤 잦은 편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팀의 선수들이라든가 같은 팀에서 굉장히 뭐 같은 라인에 뛰는 선수들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크로즈비랑 마르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 라인에서 그죠 국대에서 호흡을 맞춰본 이제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선발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조합에서의 용이성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보자라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비진 구성 같은 경우에도 변수 통제에 좀 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처럼 그냥 좀 공격적인 느낌에서의 이런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나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성적만을 봤을 때 더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분명히 선발을 했을 거예요. 미국 같은 스타일로 선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또 포인트 많이 뽑아주고 공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힘을 써주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에번 무시아르라든가 맥킨지 위거라든가 더기 해밀턴, 뭐 제이콥 치크런 이런 선수들을 뽑으면은 뭐 다들 뭐 퍽 운반이라든가 공격에서 어마무시한 이제 뭐 라인에서의 힘들이 다 나올 거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힘으로 정말 박살을 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빵빵 보여주면서 하는 그림도 솔직히 짤라고 하면 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스쿼드를 보시면 그런 느낌으로 팀을 짜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4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수비 판단의 실수를 통해서 막 정말 이제 이 중요한 국면에서 실점이 돼가지고 이 분위기가 한 번에 넘어가 버린다라든가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2014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원하는 만큼의 득점을 빵빵 뽑아내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뭐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지만 라트비아전에서도 이제 2대1로 승리를 하는 등 굉장히 이제 고전을 했었고요.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착 상황이 오래 가다가 1대0 리드를 굉장히 이제 경기 후반까지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경기력이 좋은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렇게 좀 택도 없는 실수 같은 느낌으로 실점을 하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이제 금방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느낌의 경기력도 많았었고 지난 국제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원인을 찾아내요. 물론 이제 실수로서의 실점이 아예 안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부분 자체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그 의도 자체는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결국은 NHL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톱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해밀턴도 그렇고 위거도 그렇고 부샤르도 그렇고 치크런 이런 선수들도 보면은 상대방이 탑라인 선수들이 나왔을 때 통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이제 좀 안 좋은 느낌의 경기력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좀 털려가지고 실점을 한다라든가 1대1 상황에서 그런 그림들도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선수들의 선발을 좀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수를 이런 느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 판단 실수라든가 수비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물론 애널리틱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에번 부샤르 같은 선수들이 퍽을 만지는 것 대비해서 실수가 뭐 제일 적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얼마 전에 콜로라도전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냥 이제 딱 에드먼턴이 해야 되는 그 싱글 드랍 플레이
그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딱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안일하게 뒤쪽으로 넘기다가 턴오버 돼가지고 그거 실점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지금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수비 판단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수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잘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장신의 피지컬 이제 이런 선수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됐죠. 콜턴 프레이커라든가 트래비스 세나임 선수. 세나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이즈 대비해서 이제 스케이팅 능력이라든가 정말 어떤 롤을 집어넣어도 상당히 필리에서 이제 경기를 보면은 어떤 롤을 집어넣어도 굉장히 무난하게 경기를 잘 수행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퍼레이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수비 지역에서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 좀 무게감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또 사이즈 큰 선수들이라든가, 그죠?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들까지도 사실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에트란젤로 선수 부상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에클레드를 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맥킨지 위거 같은 경우에는 야, 나 멕시코에 휴가 잡았는데 그거 취소할 용의도 있다? 이러면서 막 진짜 조금 뭔가 좀 정말 이제 들어가고자 싶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도 못 들어갔죠. 다우티를 선발을 했잖아요. 심지어 부상 복귀한 지 몇 경기 되지도 않는 다우티를 선발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무대의 경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을 또 이제 소화를 해줄 수가 있는 다우티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자원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도 이런 이제 정말 치명적인 미스로 들어오는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브라인도 보면은 굉장히 근면한 체킹 게임을 수행한과 동시에 득점에서도 차이점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바라보시면 그죠? 포인트 이제 저는 이제 스톤을 이제 3라인에 집어넣었습니다만 그리고 서렐리라든가 헤이글 이런 선수들까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면한 체킹 게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득점에서도 또 득점 그죠? 수비 하나 막은 것도 이제 플러스인데 거기에서 득점까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팀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이제 상당히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올림픽에서 사실 캐나다가 중요 국면에 들어왔을 때 하브라인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물론 정말 슈퍼스타들 1, 2라인 선수들이 종횡무지 활약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임들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골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서 하브라인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당연히 캐나다 하브라인이라고 하면은 딴 팀 기준으로는 솔직히 하브라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캐나다가 이제 더 1, 2라인에 적합한 선수를 쓰는 과정에서 결국 3, 4라인에 뛰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스톤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뭐 서렐리라든가 코네큰이라든가 뭐 저비스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 국면에서 정말 하브라인 선수들의 활약이 겹치는 모습들이 사실 그 올림픽에서 진짜 많이 나온 편입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 실제로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도요. 금메달 결승골을 3라인 테이브스 선수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대 0으로 이제 캐나다가 엠티넷 골 하나랑 그리고 이제 마샹이 넣었나? 두 번째 골은 어쨌든 3피리어드 이제 좀 중후반에 이렇게 쐐기골 중반이었나? 이제 그게 이제 쐐기골이 좀 되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 경기도 이제 선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결승골이 테이브스 스틱에 나왔는데 테이브스가 3라인 센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8강전에서도 선제골을 패트릭 샤프 선수가 넣었어요. 4라인 윙이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3, 4라인에서 이렇게 또 이제 이득을 챙기면서 좀 분위기를 가져온다라든가 그런 그림의 경기력이 이제 최근 올림픽에서도 많았고요. 그리고 2010년 밴쿠버지 소치가 아니라 그죠? 쓰다가 안 고쳤네. 네, 고칩시다. 예, 뭐 2010년 이제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결승전에서 이제 선제골이랑 추가골을 3라인 센터 테이브스랑 4라인 윙어 페리 선수가 집어넣게 됐고 4강전 두 번째,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4라인 윙어랑 4라인 센터인 브랜던 모로 선수랑 이제 라인 게츠레프 선수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을 바라보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 이렇게 3, 4라인 선수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승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스들이 최근 올림픽에서 캐나다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14년 소치인가? 2010년 밴쿠버. 이거도 안 고쳤네. 아이 또 안 된다. 죽었다. 2010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8강에서 러시아를 만났을 때 4라인 선수들이 4골을 합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4라인 선수들이 4골을 또 합작을 하는 이런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런 토너먼트라든가 국면에서 3, 4라인 결국 이제 이런 선수들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4라인 선수들이 유력한 선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헤이글, 서렐리, 코네크닉, 베닛. 근데 이런 선수들 거의 다 20골 넘었어요. 올 시즌 바라보셔도 굉장히 많은 골을 이제 득점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3라인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등재를 했던 포인트라든가 저비스 그리고 스톤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번도 그렇고 다음 올림픽까지도 이렇게 3, 4라인에서의 이런 근면한 수비적인 플러스 차이점까지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마찬가지로 노리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변수 통제만 집중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득점 분포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NHL 선수로만 어쨌든 다 뽑았잖아요. 지금 이제 30골 이상 득점자를 제일 많이 보유한 팀이 캐나다고 캐나다가 2명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랑 스웨덴이 1명 그리고 핀란드는 1명도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과정 일단 하나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20골 이상 보유한 선수는 결국 이제 몇 명이나 있나를 찾아봐도 캐나다는 10명 그리고 미국이 8명에다가 핀란드가 5명 스웨덴이 5명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핀란드 스웨덴보다도 2배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2배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HL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격수 12자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 12자리 중에 10명이 20골 이상 득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뎁스적인 부분도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50포인트 이상 득점자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캐나다가 9명, 미국이 7명, 핀란드랑 스웨덴은 4명입니다. 그죠? 뭐 이제 80포인트 이상 득점을 하는 선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요거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60포인트 이상 득점한 선수 몇 명이냐를 따져가 봐도 캐나다가 7명, 미국이 3명, 핀란드가 2명, 스웨덴이 1명이에요. 미국이랑도 이제는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70포인트 이상 팀별 보유자를 살펴보시면 캐나다가 3명이고 미국, 핀란드, 스웨덴은 1명도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보시더라도 일단 탤런트 레벨에서도 압도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들은 변수만 잘 차단을 하면 별 문제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제 지금 아까 3, 4라인에서의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변수를 또 이제 뭐 사실 수비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결국 이제 골리가 이제 좀 정신 나간 실점을 하고 이래버리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역시 이 팀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골문에서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잘 통제를 하고 정말 완벽한 경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보면은 게오르기에프 선수 욕 많이 먹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콜로라도에서라든가. 콜로라도에서 진짜 이제 뭐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올린다라고 해도 뭐 게오르기에프가 말도 안 되는 실점 한 2개 해버리면서 더 많은 골을 먹힌다라든가 그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게오르기에프가 올 시즌 욕을 아주 한 바가지로 먹고 결국 이제 짐 싸서 그 세너제이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림이라고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골문에서의 경기력은 사실 이 팀의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2014년이라든가 10년 올림픽 이런 부분에서의 정말 전설적인 이름이 많이 등장을 했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심지어 2016년 월드컵 때라고 해도 뭐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선수를 어쨌든 건재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비닝턴, 힐, 몽템보 요 3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1차적인 스탯으로 봐도 썩 이렇게 뭔가 팀 캐나다에 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느낌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은 셋 다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비닝턴이 그래도 넘버원이 돼야 되는 이유? 그게 아마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네이션스 최초 발표됐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비닝턴도 그렇고 그죠? 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90% 겨우 이제 찍는 이제 이런 느낌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평균 실점은 이제 세이브 성공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이브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세 명 모두 다 솔직히 팀 캐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공격 수비진의 그런 선수층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골리 뎁스가 좀 안 좋다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확실한 넘버원이 될 만한 친구들은 핀란드도 있었고 스웨덴도 있었잖아요. 그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르크스트롬이 이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울마르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로스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미국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면은 셋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이 드리고요. 물론 세 선수가 단기전에선 진짜 잘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예요. 비닝턴 같은 경우에도 2019년 플레이오프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인도를 했고, 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2023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우승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었고요. 몽템보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7경기에서 1.42, 93.9. 요때 이제 요때 금메달이었나? 금메달이었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따는 등 굉장히 단기전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이런 걸 한번 보여준 적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좀 캐나다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이 친구들을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결국 이제 올해 부진하다라는 게 일단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 시즌 그 NHL 골리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점 경기 숫자가 누가 제일 많은가를 찾아봤는데 몽템보가 제일 많았어요. 몽템보, 메르즐리킨스, 게오르기예프가 15번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에이딘 힐이랑 비닝턴도 사실점 경기가 11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NHL에서 이제 공동 1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라보셔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지간해서는 골리 좀 실드 치기가 어려운 경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점이라고 해도 뭐 슈팅 50개, 뭐 60개 이렇게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보통 한 30개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좋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워스트 탑 10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실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브 성공률 90% 이하 경기 숫자도 몽템보, 비닝턴, 사로스가 제일 공동 2위에 이제 이름에 올렸는데 21번 기록을 했고요. 에이딘 힐도 이제 5위 스웨이먼과 함께 20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게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는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도 지금 바라보시면 결국 이제 골리라는 변수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골 많이 넣고 좋은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골리에서의 변수는 결국은 좀 찬물을 세게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네이션스 토너먼트는 진짜 초단기 토너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림픽도 물론 이제 경기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이죠. 그죠?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예선 라운드, 플레이오프 예선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죠. 그죠? 8강으로 갈 수 있는 8강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한 번 더 부여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8강은 깔고 간다라고 봐야 되고, 왜냐면 시드 순서로 올림픽은 이제 A조, B조, C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드 순서로 성적 높은 4팀은 8강을 직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기본적으로 직행하거든요.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이제 1등한 팀들 가고 2등 중에서 제일 잘한 팀이 이제 8강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사실은 직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8강, 4강 결승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올림픽도 6경기밖에 안 치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토너먼트잖아요. 근데 단기 토너먼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 고만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주전을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첫 경기는 비닝턴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누가 주전을 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차이도 없고 별반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기 토너먼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골리를 찾기 위해서 경기 소비를 하는 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닝턴이 이제 무너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음 경기 힐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그림이 되는데, 워낙 단기전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한 경기를 진 게 결국은 또 이제 꽤 위험한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결국 이제 그거 진 것 때문에 한 경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단기 토너먼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골리를 찾기 위해서 경기를 소비를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골리라는 이런 변수를 좀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제 골리라는 거는 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세적인 경기를 하더라도 역습 한두 번 이렇게 얻어맞는데 막 거기서 실점을 계속하면서 이제 게임이 좀 이상해지고 이제 그런 게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네이션스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한두 개를 못 막아가지고 게임이 굉장히 이상하게 뒤틀리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예, 뭐 누군가가 확실한 이제 카드로 부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볼지 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